2025년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연고점을 찍었다가 그냥 확 밀렸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극적인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그 핵심만 좀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정은 뭐랄까, 풍부한 돈의 힘하고 닥쳐올 관세 공포, 이 두 가지가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힌 날이었어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한쪽은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그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아주 강력한 악재가 그냥 찍어 누른 거죠. 근데 그 유동성도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게 중요해요. 이 유동성이 사실은 경제가 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심리가 생각보다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을 같이 꿰뚫어 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3,220까지 갔었어요. 연고점 새로 쓴 건데 네, 그랬죠. 갑자기 마감에는 1.27%나 폭락해서 3,169.94. 코스피 200 선물도 1.3% 내렸고요. 아니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확 끌어내린 걸까요? 역시 가장 큰 건 그거죠. 8월 1일 미국의 관세부가 마감 시한, 이게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압박이요? 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에서 30% 고율 관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투자 심리를 그냥 얼어붙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매물이 쏟아졌군요. 특히 외국인들 한 1,6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어요. 하락을 완전히 주도했죠. 기관도 같이 팔았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개인들은 좀 사지 않았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5,100억 넘게 순매수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중요한 건 이 관세 공포가 그냥 불안하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 자금 이탈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자금 이탈이요. 그래서 환율도 같이 뛴 거군요.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후반까지 갔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정적 되먹임고리, 영어로는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이게 딱 작동한 거예요. 부정적 대목인골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관세 공포가 생기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하니까 환전을 하겠죠. 그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대비 환율은 오르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그렇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원화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해보기 싫으니까 또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죠.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갔군요. 이게 오늘 하락의 핵심 동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2.50%까지 내렸고 미국 연준도 계속 완화적인 태도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은 많다는 건데 이런 유동성이 왜 힘을 못 썼을까요? 물론 유동성 공급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면을 좀 봐야 돼요. 이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왜 내렸을까요? 1분기 GDP 역성장했죠. 수출 확 줄었죠.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좋아서 내린 건 아니죠.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관세 부과 같은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역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돈이 이게 경제가 튼튼해서 나온 돈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약점에 대한 반창고 같은 느낌?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같은 외부 충격이 닥치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이런 거시적인 상황들이 실제 차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었습니까? 기술적 지표들은 거의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게 보통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는데 그 위에서 놀다가 오늘 65 수준까지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상승 에너지가 확 꺾였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뭐랄까, 잘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느낌? 네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고 그 가격 변동성 통로가 있는데 그 상단을 딱 치고 밀렸어요. 이것도 과열이 좀 식는 신호고요. MACD나 스토캐스틱 같은 다른 지표들은요? MACD는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하락 전환 신호가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과매수 구간에서 확 내려왔어요.
매도 압력이 아주 거셌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래량도 늘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했다는 건 이게 그냥 심리적인 출렁임이 아니라 실제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는 증거거든요. 아, 그럼 장대 음봉 캔들까지 종합적으로 단기적인 위험 신호는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단기 추세는 명확히 좀 꺾인 모습이죠. 다만 이제 중장기 이평선, 21선이나 61선은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어서요. 추세 이탈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내일 7월 23일 수요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료들 보니까 예측 확률이 조금씩 다르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자료는 상승 확률을 55%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는 하락 확률을 60에서 75%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랄까, 관세 폭탄이 진짜 터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많은 돈의 힘이 이길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어떤 분석은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여기에 좀 무게를 두는 거고, 다른 분석은 아니다. 외국인 매도세 계속될 거고 관세 우려 여전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오늘 하락 충격이 좀 컸고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니까 추가 하락이나 좀 불안정한 흐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상 변동폭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대략 하락한다면 한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상승한다면 플러스 0.2%에서 플러스 0.8% 사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만약 밤사이에 관세 협상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나온다거나 하면 분위기는 또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코스피는 분명 풍부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취약한 유동성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저 앞에 보이는 임박한 관세라는 절벽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네. 7월 22일의 급락은 이 공포 심리가 유동성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고요. 따라서 8월 1일 그 관세 부과 시한까지는 변동성에 계속 대비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뭘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역시 외국인 수급 동향하고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 이 두 가지는 정말 면밀히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는 이 두 가지 큰 힘, 유동성과 관세 위협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공포가 일단 우위를 점했고 기술적 지표들도 단기적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네, 그렇죠. 내일 시장 전망은 좀 엇갈리지만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분석에서도 봤듯이 관세 관련 뉴스가 시장 방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죠. 직접적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세 관련 뉴스가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관세 부과가 연기된다든지 일부 품목만 타결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전면 강행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코스피 지수가 오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장 내부의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 지수 전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요? 네, 어떤 업종은 더 타격을 받고 어떤 업종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계속 관찰하신다면 아마도 흥미롭고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